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만 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굴뚝 같은 것도 보이고 있죠. 하얀 연기 나오는. 그리고 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요거 같고요. 그 다음에 철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철길 있고, 여기 앞에가 건널목 같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건널목. 여기 같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저 굴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굴뚝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예, 요 자리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이 굴뚝, 예, 굴뚝 자리가 바로 여기다. 여기 있는 요 굴뚝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까만 연기가 솟아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Ебать, это пиздец. 네,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정유 공장에 공격을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두, 예, 엄청나게 멀리까지 이게 1750km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여기까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코미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정유 공장에 있는 요 굴뚝 위치와 그 근처 어딘가에 뭔가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엄청 멉니다. 그죠? 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먼 데까지 드론이 날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크라스나 리만 변화 없고, 시베르스크에 러시아군의 24시간 진출한 빨간색 나오고 있고,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미로노그라드 변화가 없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네, 여기는 굴리아이폴리에 근처에 우크라이나군이 또 파란 거 최근 24시간 동안 되찾은지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찾았다고 했잖아. 이제서야 해주네. 네,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네, 또 새로운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네, 헤르손 변화 없습니다. 네, 이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 교량, 뭐 기타 이런 데를 폭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앞부분에도 보시면은 예, 강 있는데 뭐 다리 같은 걸 폭파하고 있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의 보급기지들이 마비되었습니다. 파브 3천과 크하 38의 도움으로 도시 지역의 다리들이 파괴되었다.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러 가는 차량이었는데 그 사람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헤르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빵을 배달하던 러시아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사살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군대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인들과 함께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또 뭔가 어딘가를 그 파브 그런 류의 그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414 무인 항공기 발사대대가 헤르손 지역 베셀루의 마을 인근에서 파브 500곡 폭탄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그 징병관들이 개인 가정집에 침입하여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여니까 요 밖에 있는 차단기,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서는 이제 싹 가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전기 그 끊어지니까 나와갖고 차단기 검사하러 나오니까 그때 끌고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갖고 전기 차단기 만지는데 바로 와갖고 예, 그렇군요. 이거 좀 옛날에도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는 또 볼타바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군 병무청 직원들은 남성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해 감금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오데사에서 촬영된 추가 영상입니다. 변전소에 도착한 직후 발생한 정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한전은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장비를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예프의 화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야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볼고그라드라는 데를 또 공격하고 있고요. 예, 서로 상호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데사에 대해서 러시아도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예, 영상 계속 나와요. 매일 나와요. 적군의 공격으로 벨고로드 지역, 우크라이나는 또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해서 정전 발생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로운 산악 리조트인 고로 산악 리조트 건설을 위해 스키장 말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와중에도 또 스키장 수요는 엄청 터지나 봐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죠. 전쟁 때문에 돈 띵가 먹어서 부잣집 자식들은 스키장 놀러 다니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이런 거 그림이 나오죠. 젤렌스키 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식당에 아줌마가 물이 안 나오니까 집에서 씻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드니까 당연히 식중독균이 임마 해지 뭘.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에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죠. 전제 조건이 뭐냐? 영토는 포기 못한다. 그럼 안 한다는 건데 뭘. 할 수도 있지만 안 해. 그런 거지 뭐. 또 이런 조건도 걸었어.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는 없을 것이다. 선거할 수도 있지. 하지만 휴전이 먼저야. 안 한다는 거야. 예. 젤렌스키 지겨워 죽겠어. 계속 젤렌스키 하는 얘기를 내가 왜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지 지겨워 죽겠다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향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애틀랜틱지. 동시에 평화유지군 외교적 실패의 책임을 키예프나 모스크바 또는 양쪽 모두에게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외교 과정에서 워싱턴이 갖게 될 정치적 동기를 제거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게 안 한다고 트럼프가 하지 마. 왜 여태까지 괜히 시간만 쓸데없이 그냥 손 딱 떼버리면 끝나는 일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드미트리예프 계획을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네 블랙락 너네 투자 손실 우리가 메꿔줄게. 우리랑 비즈니스 하면 돼.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나한테 넘겨. 이런 이제 제안이에요. 혹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하는 이거에 아직도 손을 못 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후원자들 선거 자금 대주는 사람들 블랙락 투자 손실이 엄청 많았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비즈니스 기회 줄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잖아요. 12조 달러인가 봐요. 예? 블랙락 손해가 12조 달러인가 봐. 그러니까 12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금 성사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측 경제 대표예요. 협상 대표. 미국의 원조는 사실상 전무하다. 미국은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 95% 이상 유럽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안 좋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젤렌스키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측 분석인데요. 우크라이나 측 채널이에요. 여기는. 네, 젤렌스키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참모들은 또 타협을 원하는 게 이중 메시지죠. 간 보는 거예요. 젤렌스키도 타협을 하고 싶어. 땅도 이렇게 양보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직접 얘기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강경책을 나는 말이 애국자기 때문에 땅은 절대 못하는데 그 밑에 참모들이 여론을 떠보니 간을 보는 거지. 이거 땅 이렇게 양보하고 하면 안 될까 이러는 거지. 총대를 참모들이 매는 것 같아요. 그죠? 젤렌스키는 안전빵으로 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높은 놈인가 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국방부 장관인가 봐. 이 사람. 우리는 12월에 러시아인 3만 5천 명, 1월에 3만 명을 제거했다. 이거 즉흥적인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3만 5천 명 죽으면 러시아가 3만 5천 명 죽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아마 1월 달에 3만 명이 죽었나 봐.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자기네 군인 죽은 숫자를 러시아군이 그만큼 죽었다고 4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우크라이나군 3만 5천 명 죽었구나 12월에. 1월 달에 3만 명 죽었네. 왜 러시아가 3만 명 죽었다니까 자기네가 죽은 거지.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리투아니아를 구하기 위한 여단을 파견할 여단을 구성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를 러시아가 공격해도 독일은 못 도와준답니다. 국제 스포츠 단체들이 러시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해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나오죠. 얘네들 뒤에서 다 얘기 들었나? 야 이거 전쟁 러시아가 이긴대 끝난대. 그러니까 야 러시아한테 이제 잘해주자 이런 건가? 덴마크 기업 록올이 러시아 인민전선 러시아 군인들한테 장비 사주는 거 있어요. 정부가 다 못 사주고 필요한 거 이제 그때 필요한데 1년 있다가 예산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러시아군한테 장비를 사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부금 그거를 냈대. 덴마크 기업이 기부금을 얼마를 냈냐면
이걸 6억 루블을 제가 환율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100억 원 정도를. 와, 덴마크 기업, 덴마크 하면 그 그린란드, 미국이 뺏으려는 그린란드 그게 덴마크가 주인이잖아요. 아, 미국이 자꾸 땅 뺏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이겨라 그러는 건가?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오이가 새로운 황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겨울철 특정 식품의 품귀 현상을 둘러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작년에는 감자였고 올해는 오이입니다. 러시아도 전쟁 오래되니까 지금 하나둘씩 빵꾸 나기 시작하잖아요. 작년에는 감자가 비싸고 올해는 또 오이가 비싸대. 이렇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도 오래 할 마음은 없어요.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블랙록 손해본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니네가 손 못 대는 게 돈 때문이잖아. 투자금. 내가 그거는 벌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내비둬.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군대를 파병할 필요는 없다. 일리노이주 데일리 헤럴드 신문은 상원 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아, 우크라이나, 손 떼자. 이런 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미넨 안보회의에 기차 타고 독일로 갔답니다. 웬 그런 거지? 네, 또 트럼프 대통령 4월에 시진핑 중국 구국가 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국방부의 군사 석탄 화력발전소 막 이산화탄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나오는 건 막 된답니다. 그런 거 난 안 믿어. 기후 온난화 이산화가스 서울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죠. 저도 안 믿어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거는 일치해요. 트럼프는 하워드 러트닉이 앱스타인 섬을 방문한 사실을 몰랐다고 뭐라고? 러트닉 그 상무장관 그 관세 정책하는 사람, 그 사람 앱스타인 섬에 막 갔다는데 나는 몰랐어. 그래, 트럼프 당신이 간 것도 아마 러트닉도 몰랐겠지. 같이 가진 않았을 테니까. 앱스타인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나와요. 하도 많이 해갖고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그렇다 그죠. 네, 이거 조 로건이라고 마가 팟캐스터인데요. 트럼프도 지지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누가 나왔냐면 할리우드 감독 로저 에이버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먹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매일 재물이 바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 여성 뮤지션들이 매일 닭을 잡아 재물로 바친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소송당하기 싫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름 끼쳐요. 그렇군요. 네, 앱스타인 사망설 가짜라고 가짜 시신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그런 또 문서가 나왔대요. 이것도 앱스타인 문서에서 나온 건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이 이란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뒤흔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짧지만 중요한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란과의 어떤 합의든 그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을 숨기지 않겠다. 자기는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반대임, 그냥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타냐후 총리가 왜 이란과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다는데 나는 회의적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그런 말은 안 했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협상 관련 발언 다음 달쯤에 뭔가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다음 달까지 시간을 끌 거라고? 네타냐후가 약해졌나? 당장 공격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쯤이래요. 뭔가 진전이 있을 거래. 미 해군 구축함이 카리브해에서 보급 작전 중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얘네들 운전도 못하나 봐. 배 군기가 빠져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사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다고 말했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타냐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 새끼가 나를 닥달을 하러 왔는데 나도 짜증난다고. 표정이 그렇잖아요. 야, 네타냐후 사면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네타냐후한테 협박받을 일도 없잖아. 짜증나게 니네끼리 해결했마. 이런 얘기 아닌가? 이라는 이거 봐, 지친 표정이잖아. 네타냐후 만나고 저 피곤한 새끼 또 왔네. 저 새끼 좀 어떻게 해버릴 수 없나 이런 표정 아닌가? 이란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고 있다. 혹시 몸짓 언어 전문가분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 주실 분 계신가? 이 트럼프의 표정과 몸짓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이 새끼 또 왔네 피곤한 새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란은 자그로스 산맥의 콜란가즈 호수 인근 나탄즈 남쪽 1.6km 지점에 있는 새로운 지하 시설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할 거 뻔하니까 이번에 공격당하면은 파괴 안 되게 뭔가 보강하고 있대요. 러시아제 스호이 전투기 대신에 중국제 전투기 사기로 했나 보대요, 이란이. 미국은 지난달 이란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자 시위대의 인터넷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 6,000대를 이란에 밀반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란은 2025년 6월 12일 전쟁 중 격추된 이스라엘제 슈퍼 헤론 무인 항공기를 전시했습니다. 이게 무인기라고? 이스라엘제? 이 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장교 후세인 카난이 모가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핵시설에서 일하는 예멘 노동자들이 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예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제재 완화 이후 시리아 경제가 2026년에 1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아 재무부 장관 모하메드는 뭐시기 하여튼 가난한 나라니까 성장률이 당연히 높겠지 처음엔. 네,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요. 미국 의회에서 펜 본디가 이제 출석했는데 국회의원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앱스타인 그거 인신매매해서 답변하시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엉뚱한 소리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지. 인신매매 앱스타인 물었는데 갑자기 막 야 다우지수 높아졌는데 그딴 게 무슨 딴소리야. 김주애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 김정은이 곧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녀는 북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조 국가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어쩌라고 날더러 가서 김정은이더라 하지 말라 그럴까? 이거는 또 중동 사람들 같은데요. 예. 베트맨은 범죄를 근절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코스튬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놈들을 잡는 거지. 다게스탄의 이맘들이 이맘이라는 건 종교 랍비 같은 거예요. 예, 유대교로 치면 랍비. 브루스 웨인이 자신의 재산을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할지 아니면 멋진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기 위해 돕는 척만 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박한데 이거? 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신박한 생각이야. 헐, 그치? 박멸을 하면은 배트맨이 이제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하면서 박수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계속 남겨두는 거지 악당들을. 그래야 다음에 또 때려잡고 또 때려잡고.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너 왜 경찰이 범죄자를 다 안 잡는 줄 아니? 그래 왜요? 다 잡으면 나중에 잡을 게 없잖아.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거.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빌 게이츠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야, 가난한 사람 어떻게 완전히 없애냐? 가난하고 빈부격차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가난한 사람 완전히 없애는 방법 하나 있어. 1. 공산주의를 해서 진짜 똑같이 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 밝혀졌죠. 2. 지구인 70억 명을 다 죽이는 거야. 왜?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격차는 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가졌는데 내 9억 9,999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얘는 가난한 사람인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왕인데 키가 160이고 지하철을 못 타봤고 컵라면도 못 먹어본 사람이야. 그리고 2번 대한민국 노숙자인데 지하철도 타고 컵라면도 먹고 키는 180이야. 어느 거 하실래요? 예? 어느 거 하실래요? 조선시대 왕. 자, 1번 조선시대 왕, 2번 대한민국 노숙자. 자, 한번 댓글에다가 1번, 2번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조선시대 왕인데 키 160이고 지하철도 못 타봤고 컵라면도 못 먹어본 사람. 이거 하고 싶다면 댓글에다 1번을 써주시고요. 2번 대한민국 노숙자고 키 180인데 지하철도 먹어봤고 컵라면도 먹고 버스도 공짜로 타고 그러는 사람이야. 예. 어느 거 하고 싶으신지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줘 주시기 바랍니다.